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 천년의 상상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책에는 자신이 입은 피해 내용과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 그리고 박원순의 죽음 이후 겪어야 했던 2차 가해의 실상과 피해자가 이를 극복한 과정 등을 담았습니다. 이 책을 보면 피해자는 2015년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에 지원하지도 않은 서울시장 비서직 면접을 보고 4년 넘게 박원순 시장의 비서로 일했습니다. 피해자는 박원순 말고도 2020년 4월 비서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선배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와 관련해 병원에서 상담을 받던 과정에서 오랜 시간 지속된 박원순 시장의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성폭행 사건으로 골마 터진 것을 알게 됐다고 썼습니다. 또 피해자는 그와 나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 아래 나의 안전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법 절차뿐이라고 생각했다고 고소를 결심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고소하기 전부터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이 무모한 싸움을 하지 않기를 원했고 아버지는 소송을 시작하면 죽어버리겠다는 말씀까지 하시며 완강하게 반대했으며 엄마도 세상 여자 누구나 겪는 일이라며 묻고 넘어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부모님께서 정작 딸의 진술서를 봤을 땐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울며 화를 냈고 나중엔 이 엄마는 최초의 2차 가해자였다고 통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부모님께선 단순한 성추행으로만 생각했다가 딸이 겪은 성폭력 진술을 보고 나서야 성추행 정도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박원순을 고소하고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2020년 7월 9일 박원순은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죠. 박원순의 예기치 않은 죽음은 피해자에게 어두운 터널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원순의 죽음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피해 호소인이란 말을 쓰는 등 2차 가해의 고통도 극심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극히 위태로운 심신미약 및 공황 상태가 되었고 2차례나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비서실에 일할 때 찍은 사진들이 유포된 뒤엔 남들이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성형수술까지 했고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피해자는 책 3부에서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자신이 겪은 부당한 노동 환경과 처우에 대해서도 적었습니다. 박원순의 통풍약을 대신 받으러 두세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다녀와야 했고 21일 연속으로 시장실에서 도시락을 차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인 강난이는 뭐하고 통풍약까지 비서에게 받으러 갔다 오라고 시킵니까? 밥은 밖에 나가서 먹으면 될 것이지 굳이 집무실에서 비서에게 도시락을 차리게 하는 건 또 뭐랍니까? 밥을 먹으면서까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그 음흉한 짓거리를 하려고 그런 거겠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피해자는 가끔은 시장의 심기 보좌를 위해 말동무가 되어 밥을 같이 먹어야 하기도 했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락 개수가 부족해서 밥을 못 먹거나 컵라면으로 때우기도 했습니다. 또 시장 가족의 명절 음식을 챙기거나 선거 관련 일정에 동원되는 등 공무와 무관한 일도 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의 필명은 성폭력특례법상 성범죄 피해자는 절차에 따라 가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택한 이름을 썼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는 김잔디라는 가명을 선택했는데요. 김 씨는 30년 나의 삶과 고통스러운 시간을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얻은 이 새로운 이름으로 인해 나는 잔디의 삶은 객관화하여 볼 수도 있고 잔디의 삶에 몰입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고 언젠가는 잔디의 삶을 정리하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김 씨가 책을 펴냈다고 해서 또 소수의 박원순 지지자들은 책으로 돈 벌러 납셨네 라며 또 3차 피해를 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이런 충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나이 차이가 30살 이상 나는 할아버지의 땀 흘린 속옷을 위력에 의해 손으로 직접 들어 치워야만 했습니다. 겉옷이 아니라 속옷을요. 비서로 취직한 것이지 식당 알바생으로 취직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력에 의해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가 설사 책으로 돈을 벌려고 한들 당신들이 피해자를 비난할 이유와 자격이 있을까요?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